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맡았던 프로젝트들도 끝났고 스튜디오 공사도 끝나고 해서 이제 또 한번 유튜브 제대로 달려보려고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물난리 나기 전에 하려고 했었던 그 포토샵 시리즈를 다시 이어가려고 해요. 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시리즈를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답게 제가 브러쉬 툴을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러쉬 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분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브러쉬 툴 그리고 가로 열고 B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단축키예요. 그래서 다른 툴을 이렇게 선택하셨다가 단축키 B를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쉬 툴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이라는 요 포토샵 시리즈를 앞으로 쭉 만들면서 뭔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한다,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진 보정할 때는 쓸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포토샵을 나름 잘 다룬다고 조금 자신은 있지만 사진 쪽밖에 잘 몰라요. 이것저것 사진 보정하는 건 자신이 있지만 여기다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진 보정하는 데 쓰는 툴들만 저는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산타는 사진 보정할 때 이 툴 자체를 아예 쓸 일이 없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래 보시면은 펜슬 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무시하시고 우리는 여기 메뉴에 있는 브러쉬 툴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쓸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또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얘네가 다 단축키가 B잖아요.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음 애들로 바뀌어요. 위에 상단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도 정할 수 있고요. 브러쉬 크기에. 그 다음에 하드니스 경도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경도는 뭐냐면 이렇게 100%로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고요. 반대로 이렇게 0%로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곽을 얼마나 이렇게 선명하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흐리게 갈지, 요게 꼭 뭐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도를 높여서 할 때도 있고 낮춰서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린 동그란 이 브러쉬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쓸 때는 얘는 필요가 없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래 다른 브러쉬 모양들을 사용할 때는 요게 좀 쓰여요, 이 방향.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브러쉬에다가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넣을 때, 그래서 여기다 뭐 노이즈를 조금 넣으면은 요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노이즈가 스프레이 효과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효과를 많이 넣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여기 있는 이게 동그란, 기본적인 동그란 툴 사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굳이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거 할 땐 쓸 일이 없고, 그냥 여러분께서 이거 들어가면은 뭔가 좀 더 신기한 게 있더라 이런 거보다 나중에 요로 한번 써봐야겠다, 그럴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이 스페이싱을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해서 만약에 80%라도 진행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끌기만 해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다른 거랑 비슷하니까 그냥 이 스페이싱이란 게 뭔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블렌딩 모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툴에서도 사용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툴보다는 이 레이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얘네는 레이어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뜨잖아요. 레이어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뭐 한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시티, 플로우, 그리고 스무딩, 요 세 부분이 있는데, 요 아래 각도까지 네 부분이 있다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포토샵에서 그냥 뭐 특별한 브러쉬를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오퍼시티만 만지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건 각도인데 요거는 좀 이따 다른 브러쉬 할 때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모양의 브러쉬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기본 브러쉬들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모양의 브러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화면을 좀 넓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일반 브러쉬 이런 거 말고 아래 보면은 드라이 재질 브러쉬, 그 다음에 뭐 수채화 재질 브러쉬, 특수효과 브러쉬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화 같은데 이제 요런 거 막 요런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포토샵에서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사진할 때 이런 거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굳이 사진을 할 때 우린 이런 거 쓸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브러쉬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아주 귀엽게 생긴 산타의 모양을 네, 갖다 놓고 자 얘를 브러쉬로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어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둔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신 다음에 요 가운데쯤 보면은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아 영어 발음 좋다. 자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산타 모양의 얼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샘플 브러쉬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산타 얼굴이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찍으면은요 보세요. 뿅 뿅 뿅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컬러까지는 안 나와요. 이건 브러쉬 툴이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주는 브러쉬 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붓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산타들이 너무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앵글 있죠. 아까 말했던 앵글. 요거는 여기서도 올려도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여기서 바꿔볼게요. 여기서 앵글을 이렇게 90도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징그럽다. 좀만 지우자. 앵글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하는 법도 있지만 여기다가 텍스트로 하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는 낙관 이런 거 있잖아요. 산타 사진관 이렇게 해버리고요. 옆에다가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적당한 데다 이렇게 넣어서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산타 사진관 진짜 너무 싸구려틱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를 브러쉬로 만들어 볼게요. 두 개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들어가서 산타 사진과 머리 얍 하면은 이렇게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B를 눌러서 브러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브러쉬로 들어가면은 얍 산타 사진과 머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렇게 산타 사진관 이렇게 글자까지 같이 찍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고수처럼 빠르게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브러쉬 툴의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는 B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B를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쉬 툴로 돌아옵니다. B를 누르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브러쉬 툴이 선택된 브러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메뉴가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귀찮게 여기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단축키가 더 있어요. 뭐냐면 키보드 P 옆에 있는 사각 괄호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나 찍고 키우고 작게 하고 키우고 이렇게 키보드로 누르는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도를 바꿔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하드니스 경도를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는 법도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시 사각괄호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낮아졌다가 바뀌었다가 낮아졌다가 바뀌었다가 이렇게 경도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사각 괄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단축키는 키보드 위쪽에 있는 그 F키하고 사이에 있는 그 숫자 키를 눌러야 되는 애가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를 눌러야 되는 애가 있고요. 둘 다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5를 누르면 이렇게 50%가 되고요. 2를 누르면 20%가 되고요. 6을 누르면 60%가 되고 이렇게 가고요. 이제 5%, 10%를 바꾸고 싶다. 그럼 5%라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 0, 5를 빠르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07 누르면은 7%, 그다음에 그냥 6을 누르면 60%, 06을 누르면 6%. 그래서 빠르게 06 딱딱 쳐주면은 6%까지 바뀌고요. 0을 누르면은 이렇게 100%로 바뀝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쓸 일은 없지만 일단 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Shift를 누르고요.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2를 누르면 20%가 되고 8을 누르면 80%가 되고 똑같아요. 09를 누르면 9%가 되고요. 0을 누르면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를 바꾸는 걸 단축키를 알려드릴 텐데요. 얘는 다시 산타 얼굴 나와라. 얍.
산타 사진관 뿅.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키패드에 있는 숫자 4하고 6을 누르시면 돼요. 4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6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단축키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죄송해요. 자, 이렇게 단축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오퍼시티에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오퍼시티를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플로우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뀌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각도도 왼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제목을 누르고 여기 아이템의 이름을 누르고 그렇게 돌려도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도비가 더 편하게 만들어준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솔직히 키보드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면은 이렇게 우리가 색을 찍잖아요. 이렇게 Alt를 누르면 이렇게 전경색을 바꾸는 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브러쉬 툴이 선택된 상태로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은 오퍼시티가 바뀌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크기가 바뀝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크기가 바뀌어요. 근데 얘는 자, 특수한 모양의 얘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런 특수한 모양의 브러쉬 말고 그냥 보통 브러쉬로 놓고 하면은요, Alt 누르고 우클릭을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은 크기가 바뀌는데 위아래는 경도가 바뀌어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오퍼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이 키패드가 없는 거를 저는 잘 못 써요. 이게 너무 버릇이 돼서 이제 와서 이 키패드 없는 키보드로는 작업을 못합니다. 브러쉬툴의 기능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제가 산타 얼굴을 딱 찍어놓고 누르는데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쪽에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쭉 이어집니다. 징그러.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스페이싱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징그럽다, 뭐가 귀엽다 얘는. 자, 보시면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가면은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자, 여기다 찍고 네모나게 Shift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요런 식으로 브러쉬 툴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뭐 부루마블 같다. 징그러워. 무슨 나루토 분신들도 아니고. 자, 이렇게도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브러쉬 툴을 저는 사진 보정할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 툴의 사용법으로 이제 색깔을 넣는 건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요. 자, 이렇게 벚꽃 시즌이 슬슬 오니까 벚꽃 사진 하나 놓고 해볼까요? 올해는 코로나 끝나서 벚꽃 사진 잘 찍으라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자, 보시면은 아이고 아니죠? 이건 아니죠? 브러쉬로 바꿀게요. 내 얼굴인데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지 왜? 자, 브러쉬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일단 포토샵의 시작은 컨트롤 J 레이어 복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칠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보통.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좀 더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나게 밝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오퍼시티를 저는 좀 낮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8% 많이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8%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진하죠. 보시면은 경도가 너무 진했죠. 그래서 여기 경도를 빵으로 바꿔주고 짤 이런 식으로 그냥 밝은 걸 넣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밝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저 보통 사진 보정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브러쉬 칠만 잠깐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밋밋했던 배경이 약간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대충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색깔을 살짝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의 사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 브러쉬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피부 보정과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할 때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제 하이패스 때도 나왔던 그 예제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샤픈을 과하게 하고 피부 보정은 안 해서 이렇게 피부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오늘 영상은 피부 보정이 아니라 브러쉬 툴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자, 브러쉬 툴을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텍스처만 그냥 좀 낮춰버릴게요. 이렇게 문질러 버릴게요.
문질러 버리면 이렇게 뭐 대충 날아갔죠. 근데 피부 보정 됐다고 칠게요, 여러분. 보시면 얼굴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잡혔는데, 보시면 뒤쪽에 이게 얼룩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여기 뒤쪽까지는 보정을 안 해줘서. 그래서 브러쉬 툴은 피부 보정할 때 어떻게 잡냐면은요, 톤을 보정할 때 잡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패치 툴을 사용한다던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피부 보정을 했다고 치고요, 이런 톤까지는 일일이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느냐,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놓고요. 자, 오파시티는 저는 피부 보정할 때는 8%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가 많이 난다 그러면 내리고, 티가 좀 덜 난다 그러면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여기가 예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스포이드를 찍고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넓게 해가지고 8%로 살짝 이렇게 피부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잡혀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몇 번씩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피부 톤만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잡아줄 때는 피부 보정을 할 때 이 브러쉬 툴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피부 톤이 안 맞아서 좀 보기 싫을 때, 이럴 때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경도를 낮춘 다음에 오퍼시티를 8% 정도로 냅두고 Al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준 다음에, 작게 하시면은 티나요. 작게 하시면 티나니까 그냥 넓게 해가지고 넓게 연하게 칠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톤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여기랑 색깔이 많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한 요정도 뭐 적당히 크기 한다면 밝은 데에서 살짝, 중간 크기에서 살짝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조금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요 부분도 보시면 여기가 어둡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 찍어준 다음에 얘는 한 5%로 가볼게요. 크기 맞춰서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 빼가지고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얘를 찍고 이렇게 가까운 부분을 바꿔주고요. 이쪽은 여기 가까운 부분에서 밝은 색으로 바꿔주면은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코 여기에도 보면 여기가 음영이 너무 진하다.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 없을 때는 여기에서 가까운 부분에 밝은 색에서 Alt를 누르고 살짝 찍어주신 다음에 이쪽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쪽에서 찍고 이렇게 살짝, 이쪽에서 찍고 살짝, 여기서 찍고 Alt를 눌러서 찍고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브러쉬 툴은 이런 식으로 Alt 눌러서 찍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단순 노가다 하는 거 보시는 것도 이렇게 설명한 거 듣고 보정하는 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눈 아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가까운 데에서 Alt 눌러서 색깔 찍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톤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피부 보정 시에는 이렇게 톤을 잡는데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 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할 건데요. 원본으로 돌리고, 자, 레이어 마스크 개념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 동그란 놈, FX 옆에 있는 놈, 요 놈. 얘를 누르시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 하얀색으로 뜨잖아요. 하얀색은 효과를 다 매기는 거고요. 이렇게 반대로 여기다가 까만색을 칠하면 효과를 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일부러 얘 색을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 레이어는 엄청 어둡게 만들어놨죠. 제가 이렇게 엄청 이것도 느낌 있다. 무섭긴 한데 좋다.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버리면은 흰색으로 뜨기 때문에 흰색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면 까만색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할 때 흰색 까만색을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 또 브러쉬 툴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를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의 포토샵은 레이어 마스크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안 쓰는 분은 아예 안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법이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피부 보정을 요렇게 할 건데, 자,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로우에서
제가 귀찮아서 텍스처를 이렇게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확 문질러졌죠? 보시면은 피부가 비포 애프터로 보시면 이렇게 문질러졌는데, 보시면은 피부만 문질러진 게 아니라 머리 이런 데도 많이 죽었잖아요. 결이 보시면 머리에 선명함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게 싫기 때문에 나는 이 방금 매겼던 텍스처 효과를 피부에만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긴 레이어에서 Alt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다 까만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는 까만색에서 효과가 안 먹는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브러쉬 툴을 눌러가지고 이제 흰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흰색을 칠해주는 데만 효과가 이렇게 먹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브러쉬 툴을 선택한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효과가 먹고 있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전 항상 이렇게 브러쉬 툴로, 뭐 브러쉬 툴 말고 딴 거 하는 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브러쉬 툴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릿결은 살면서 피부 보정에 들어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오늘 브러쉬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브러쉬 툴은 정말 제일 기본적인 포토샵의 툴이긴 한데,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지만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툴이에요. 그만큼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브러쉬 툴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신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기능들에서 브러쉬 툴은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내가 원하는 사진을 원하는 느낌으로 보정할 수 있게,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포토샵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